폭광성의 괴사 20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20장 폭광성의 괴사 20화. 지하대전은 짙은 어두움으로 한치도 구분할 수 없었고 왕정철이 들고 있는 화섭자는 지극히 작은 불빛과도 같았는데 허허, 여기는 정말 넓은 지하세계구나. 어떻게 이렇게 넓은 공간이 있을 수 있지? 그리고 여기에 누가 이러한 멋진 복도와 내실들을 만들어낸 것인가? 정철은 화섭자의 불빛을 의지하고 걸어가고 있었는데 정철이 걸었던 복도는 역시 이건이 걸었던 그 긴 복도였고 복도는 매우 길게 이어지고 있었다. 참, 어떻게 일각 동안 복도를 걸었는데 끝이 나오지 않는 것이지? 형님, 언제까지 길을 계속 걸어야 합니까? 지금 너의 속도라면 너는 계속해서 반각 이상을 걸어야 한다. 천천히 오도록 해라. 어차피 우리는 이곳에서 한동안 지내야 할 것 같으니 말이다. 아니, 이 눅눅하고 칙칙하고 어두운 곳에서 한동안 지내야 한단 말인가요? 그래, 아무래도 한 3, 4개월은 이곳에서 지내야 한다. 헐, 대박. 그러면 밖에서 먹을 것도 구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내가 좋아할 만한 것들이 상당히 있구나. 그리고 우리가 평생 먹어도 부족하지 않을 벽곡단도 산처럼 쌓여 있으니 그런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 와우, 형님, 도대체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형님, 오다가 보니까 이곳은 예전에 지어진 지하대전 같은데 어떻게 된 것이 지금 중원에 있는 문물보다 더욱 발달한 것 같습니다. 나도 정확한 건 모르겠으나 확실한 것은 이곳 지하대전이 중원의 문명은 아닌 것 같더구나. 이곳이 중원의 문명이 아니라면 과거 고대 동방제국이라는 나라들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그곳에서 흘러들어온 문명으로 보이는구나. 왕정철은 계속해서 복도를 걸으며 이건과 전음으로 대화를 하며 길을 걸었다. 그는 아무 생각 없이 이건과 대화하는 것만 집중하였고 그가 지나온 벽과 회랑 그리고 내실들을 무시하고 길을 걸었으나 그가 만약 내실들을 들어갔다면 아무래도 까무러칠 만한 문물들을 보았을 것이다. 형님, 동방제국이 무엇 때문에 이곳에 지하대전을 지었을까요? 아무래도 후손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구나. 후손이요? 응? 그렇다면 형님은 동방제국의 후손을 알고 있습니까? 그렇다. 누구인가요? 이 모든 것을 물려받을 후손은요? 그는 이미 이 지하대전으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될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형님, 제가 보건대 이곳은 진시황제의 무덤보다 더 대단한 지하시설입니다. 아무래도 제가 샅샅이 뒤지지는 않았지만 이곳은 어마어마한 병기고와 무고와 영약고가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그리고 재물과 유물도 물론 있을 것 같고요. 넌 종전 무림맹 백호천중원의 대주가 맞느냐? 내가 보니 너는 상인의 자식 같구나. 형님, 나의 고향과 선친의 직업을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저의 아버지가 상인이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후후후. 나는 모른다. 다만 내가 돈 냄새를 유전적으로 잘 맡는 것 같구나. 그래서 한 말인데 정말 내 아버지가 상인이냐? 하지만 형님,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유복자로 위로 형님이 5이 있습니다. 집안 형편이 너무 안 좋아서요, 형님. 하나는 무당 도사가 되었고 나는 점창파 문화로, 다른 형님 하나는 청성파 문화로, 하나는 화산파 문화로 어릴 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지고한 마음이 있으신 것이구나. 어떻게 하나같이 명문정파의 문화로 너희 형제를 들여보낼 생각을 하신 것이냐? 허허허. 그런가요? 그렇지, 보통은 가정이 어렵거나 힘들면 아이들을 버리거나 헐값에 아주 못된 녀석들에게 판다. 지금같이 전쟁이 있는 시기에는 특히 군노로 파는 것이 인지상정이지. 어려운 중에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신 정철이 어머니는 정말 훌륭하신 분이구나. 형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형님, 저는 어머니를 종종 원망하였습니다. 어릴 때 사문을 나와 마을 저작거리의 아이들을 보며 그들은 어머니와 아버지 곁에서 사랑을 듬뿍 받고 사는 모습을 보며 그때마다 어린 마음의 상처가 커서 저는 어머니를 원망했는데 지금 형님의 말을 들으니 어머님을 새삼달리 생각하게 됩니다. 정철아, 마음의 감사를 잊지 않으면 삶이 더욱 풍요로워진다. 그리고 원망하면 마음에 화가 돋고 너와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화풀이하게 되고 그는 결국 비뚤어진 성정을 갖게 되지. 이것이 마인이다. 마교도의 인물이라고 마인이 아니라 정파인 중에도 마인은 있을 수 있지. 이 형을 봐라.
나는 120년 동안 어머니 아버지 없이 고아로 이곳 중원을 떠돌고 있으니 말이다. 나를 생각하고 비교하면 좋을 것 같구나. 넌 최소한 투정할 수 있는 어머님이 고향에 있으니 말이다. 그러고 보니 더욱 감사하네요. 다른 형님들은 그래도 먼 곳에 있는 정파의 제자가 되었지만 나는 점창파라는 고향 문파에 사적을 두었으니 말입니다. 어머니가 너를 많이 사랑하셨구나. 막내라 그런지 다른 형제보다 널 그래도 곁에 두며 보고 싶으셨나 모양이다. 네, 형님과 소림사의 일이 마치면 어머님을 하루라도 빨리 뵈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 좋은 결정이구나. 헤헤헤. 형님이 칭찬도 주시고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형님, 이야기를 하던 중에 복도가 끝났습니다. 여기 작은 통로가 있는데 그렇다면 들어오도록 해라. 터벅 터벅 터벅. 하아, 여기는 더 어두운 곳이네요. 형님, 어디 계십니까? 어떻게 된 것이 화섭자가 있는 이곳만 밝을 수 있지? 형님, 저 이곳에 왔는데 도대체 어디 계신 건가요? 왕정철은 이건을 찾았고 그는 매우 어두운 곳이라 이건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잠시만 기다려라. 정철의 눈에서 벌거벗은 이건이 있을 곳으로 예상되는 곳은 황금빛이 물들어 있었다. 정철은 자신의 눈을 비비고 그 황금빛을 유심히 보며 화들짝 놀라고 심히 경악하였다. 어찌 이런 기사가 있더라 말인가. 이건의 몸으로 보이는 몸은 사지가 절단된 상태에서 몸뚱이의 주변에는 그 사지가 떠다니고 있었으니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쉽지만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 Ooh.